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포구는 지난 난지도 쓰레기 밀입장으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750톤의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 피해를 지금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주민들이 주로 외치는 구호는 마포가 봉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구호는 오세훈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오세훈의 서울시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포구 주민들은 이것이 논의되는 서울시 의회로 달려가서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 이승복 서울시 의원이 마포구 주민들을 향해서 반말로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자,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홍 의원님, 마포구민 여러분, 김기덕 의원님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뽑아준 주인이 우리 죽어야! 라고 소리치는데 머슴 주제 조용히 해! 시끄러워! 기가 막힙니다. 이 이승복 시 의원은 최근 김건희 특검이 추진될 때 검찰로 달려가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김건희 무혐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던 인물입니다. 자, 저 오른쪽 팔에 붙어있는 태극기 마크가 인상적입니다. 복장을 보아하니 광화문 좀 다녔나 봅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법세련의 이종배입니다. 자, 지금은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의 고발 자판기라고 불렸던 법세련의 전 대표 이종배와 그 딸아지 이승복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됐고 자신에게 공천을 준 주인을 위해서 과거에 했던 짓을 시의원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진짜 주인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 마포구는 윤석열을 더 많이 찍었던 지역입니다. 결국 마포구 이찍들은 오세훈을 찍어서 뒤통수 맞고 윤석열을 찍어서 또 뒤통수를 맞고 김건희 똘마니에게 능욕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포구 1번들만 억울하다. 오늘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선언했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아리백에 대해 잘 정리된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재생에너지 100%.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 글로벌 기업 애플이 공표한 원칙입니다. 이 애플에 납품하려면 재생에너지로만 부품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애플이 RE100에 가입하면서 생긴 변화인데 이 RE100은 기업에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 단체가 이 RE100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기업을 상대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제는 애플, 구글, BMW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여기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나 LG의 일부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많게는 40%까지 매출이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결국 오늘 삼성 이재용은 아리백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재생에너지 내놔!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KBS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동안 아리백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2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유럽 지역 등의 모든 사업장에서 아리백을 달성해 왔다. 하지만 유독 국내에서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7.5%로 OECD 국가 평균 30%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규모가 작은 만큼 재생에너지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리백을 달성하려면 해외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당장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미 해외 사업장에서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왜? 다른 국가는 재생에너지 수급이 그만큼 원활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입만 열면 원전 탈원전을 하면 개거품을 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뒤처졌던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격차를 좁히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왔던 겁니다. 그래도 재생에너지 수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삼성전자가 전면적인 아리백을 선언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재생에너지 안 주면 나갈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아가 협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마치 이재용이 윤석열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형국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도 소니 등의 대기업들이 아리백 이행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대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하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른 채 오늘도 헛짓거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관련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윤석열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다. 국민들의 혈세가 혈세. 자, 윤석열이 혈세로 하니까 웃기네요. 그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때려잡고야 말겠다. 와, 대박입니다. 자, 최근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비리가 엄청나게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오더를 받은 것처럼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원전 애들이 돈 주나? 자, 여기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윤석열은 혈세를 운운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주문하는 발언을 했던 겁니다. 결국 세상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까? 그래서 뒤처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원전 대신 태양광, 풍력발전으로 못 가서 안달인데 윤석열은 여전히 원전 마기에 씌어서 전 정권의 수사에 혈안이 돼서 아리백이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헛소리나 뱉고 거기에 발목 잡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아리백을 선언한 삼성전자의 일부 공장들은 재생에너지 수급이 원활한 나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 매출의 40%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당연한 수순이겠죠. 각자 도생을 하는 거죠. 자, 진짜 이직들이 잘 나가던 나라를 제대로 망쳐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것들은 자신의 집값도 못 지켜요. 제발 정신을 좀 차려라. 마치겠습니다.